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홍정성 기자,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오전 부천시장 안으로요 트럭이 돌진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트럭이 마치 로켓같이 지나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좁을지 대략 이해가 되실 텐데 그곳으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그 안으로 트럭이 갑자기 돌진한 거면 피해가 지금 엄청 큽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이 시장 안에 있는 중앙 통로를 돌진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트럭은 150m가량을 굉장히 빠르게 질주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 통로에 있던 보행자들을 치고 또 주변 가게 기물들을 파손을 했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질주는 트럭이 한 가게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설 수가 있었는데요. 트럭이 지나간 자리가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피해 규모가 커서 소방당국이 약 3분 만에 굉장히 빠르게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수습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를 제한적으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치이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CCTV 안으로 지나가는 속도를 대략적으로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든요.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이 트럭이 로켓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대피할 겨를도 없이 로켓처럼 차가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차량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충돌했을 때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갑작스러운 종류의 사고는 누구라도 마주하면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곳이 전통시장이었고 시간이 오전 시간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 고령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감지하고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시장 안으로 누가 저 트럭이 돌진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저 트럭을 보면 여기 사진에 보면요. 얼마나 크게 부딪혔는지 거의 앞모습이 형체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이 들을 텐데 경찰하고 소방당국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한 28m 정도 후진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150m를 직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가 워낙에 장거리로 이동을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부에 있던 지금 시민들이 많이 다치셨습니다. 100m 지점 쪽에 가보니까 거기에 좀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지금 소방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뒤로 조금 갔다가 150m를 돌진했다고 했죠. 저희가 CCTV를 봐도 장을 보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1분이 중상이고 9분이 경상이라고 했는데 그 중상분들 중에 2분이 심정지였다고 1차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0명 피해 중에 2분이 사망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국은 처음에 21대, 지금 24대까지 더 투입됐다 이런 보도도 있고 구급대원 50여 명 투입돼서 지금 현장에서 부상자 구조하고 현장 정리하고 계신데 이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만 이 사고 발생한 시각이 오전 11시. 이게 주부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집안일 좀 아침 설거지도 해놓고 집안 정리도 좀 해놓고 이제 저녁거리 장 보러 딱 장에 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또 친구 만나서 간단하게 요기하고 장 보고 요럴 시간이다 보니까 이 시장 통로 특히 중앙 부분에 사람들이 제법 꽤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시장 통로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요 정도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빨리 정말 로켓처럼 날아오는데 어디 피할 겨를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8m를 후진했다가 150m를 직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트럭은 150m를
저렇게 빨리 직진했느냐인데 현재까지 지금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경찰에선 현재까지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브레이크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예.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조사 결과 이제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예. 오늘 사고에 대해서 급발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주변 증언을 좀 들어보면 사고가 난 트럭의 운전자가 시장 안에 있는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변 상인들이 사고를 낸 이 남성분이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해왔던 그래요? 분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예. 예상치 못했던 오늘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물건을 내려놓고 차에 다시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사고가 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경찰에서는 사고 기록 장치를 좀 분석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주변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가지 가능성밖에 안 남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페달을 오조작해야 되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거를 엑셀을 밟았느냐, 아니면 운전자 주자처럼 급발진이었더냐.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급발진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급발진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들여다봤을 때 급발진보다는 페달 오조작이 정말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뭐 경찰도 지금 일단은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예. 형사상 처벌로 따지게 되면 최고 수위가 지금 징역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고 5년형. 사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와 관계없이 금고 5년이 최고형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러 명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가지고 예.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금고 5년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최근에 발생했던 그 시청에서 이제 그 페달 오조작으로 해서 발생했던 사고 그 사건도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금고 5년형이 나왔거든요. 이 사건도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지만 금고 5년형으로 그칠 것 같아서 예.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금고 5년으로 제한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형 자체가 지금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그래서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만 이 모든 것을 처벌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제일 가장 큰 중한죄에 정한 형이 금고 5년이 불과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시청에서 발생했던 사고도 1심에서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징역 7년 6개월이 나왔다가 그 이후 2심에서는 이건 상상적 경합이다라고 해서 금고 5년으로 다시 제한을 했거든요. 이 사건도 아마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부상을 당한 상인이라든가 사망한 상인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지금 민사적으로 책임을 또 이제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와 지금 보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추가로 지금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공간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특히나 이제 이 공간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이나 지자체에서도 이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표지판이라든지 아니 뭐 속도가 제한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면은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만약 그런 시설물이 미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운전자 이외에도 시장이나 지자체도 책임을 질 수는 있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했을 때 아예 이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차량이 진입하기 불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시장이나 지자체의 책임보다는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수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